저 윤희숙 의원은 국무총리 쓰면 돼. 그러면서 법치를 지키고. 안녕하세요. 준철학 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치를 보니까 요새는 별로 이제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래서 오늘은 윤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이 꼭 얻어야 될 어떤 참모하고 윤희숙 의원이라고 요새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경제통으로 돼 있죠. 제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운도 좋고 또 일년운도 좋고 내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총장하고 궁합이 어떨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궁합이 제가 이제 미리 봤는데 굉장히 좋게 나와요. 꼭 얻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윤희숙 의원 사주를 한번 정밀하게 한번 풀어보고요.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총장 캠프나 그쪽에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세월의 어떤 지혜인가 그런 걸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심. 어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는데 그냥 윤 총장 캠프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고 그 내용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모임 갖기로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 예를 들어서 모임을 다 안 나가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윤 총장 캠프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얘기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딴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잖아요. 의심. 이제 의심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얘기를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3자가 다 대면을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확정이 되면. 사실은 확정이 돼도 그런 건 당대표로서 올리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 정권에 제일 실망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약간의 어떤 보수적이면서 중도에 가까웠어요.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조국 사태 터지기는 내가 중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문 정권에 실망했던 건 뭐냐면 기껏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 써먹다가 나중에 이제 좀 힘이 세지고 이러면 이제 팽시키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정의당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 폰가 해가지고 공수처법 할 때 예를 들어서 기껏 이용하고 나서 지금 완전 팽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추미애 팽시켰죠. 예를 들어서 기껏 사람을 이용을 하고 힘이 세진 다음에 이렇게 팽시키는 걸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봤어요.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힘이 세지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어쨌든 얼마 전 일이잖아. 사실 안철수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 선거 때 굉장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 때 굉장히 힘쓴 걸 알고 있어요. 진짜 같이 유세도 하고 금태섭 의원이랑 같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서울시장 될 수 있게끔 선거운동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고 나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그걸 다 붙여놨더라고. 그리고 들어오면 언제까지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들어오라 아니면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팽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왜 똑같은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일단 입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국민의 어떤 지금 힘 쪽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올리는 당대표는 난 모르겠어. 전에도 몇 달 전에 사주를 풀어봤잖아요. 제가 나경원이나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궁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윤 총장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은 사람이 좋은데 둘 분 다 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 되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고
이제 이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정치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20년, 30년, 뭐 10년 이상 하다 보면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것 같아요. 또 모함을 하거나 권모술수라든지 어떤 모사들이 자꾸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져서 이게 이제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같은 당에서 다른 캠프에서 이렇게 모함을 하거나 의심사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의심하는 사람보다 의심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오래 가요 사실은. 의심을 남한테 이렇게 굉장히 나는 세상을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제 의심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사주를 풀고 뭐 연예인도 사주 풀고 뭐 재밌게 사주를 이렇게 풀면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이게 이 꼴이 왜 이렇게 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고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건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경선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이쪽 아직 경선 시작되지 않는데도 서로 어떤 의심 가는 행동을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술수를 부리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어떤 도지사 뽑아놓고 뭐 시장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정치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아픈 부분, 또 힘든 부분, 또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기 안 당하고 폭행 안 당하고 어떤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떤 민생을 이렇게 챙기면서 어떤 자유스러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내는 거고. 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용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개발했었죠. 청계천 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이었을 때 뭐냐면 빚을 많이 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세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재정이 엉망이 됐었죠. 한마디로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어때요? 거의 빵점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개발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도 다 막아버리고 아파트 공급을 전혀 안 한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어땠어? 정말 재정 건전성이 좋으니까 재정 건전성이 뭐 2위인가 3위인가 뭐 서울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세금만 걷고 아파트나 어떤 이런 토지로 환지를 해서 재개발하고 또 재건축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은 어때요? 굉장히 좋아지겠죠. 일단 그것도 국민 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자기 어떤 치적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개발을 너무 한 거고 한 사람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한 거예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혀 아파트를 공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보세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죠. 공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재정 건전성은 되게 좋지만 그 다음 2, 3년 후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재정 건전성 때문에 굉장히 인기 좋은 또 시장이 있었죠. 이재명 시장. 얼핏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전 시장이 막 시청을 궁궐처럼 짓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개발도 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재정 건전성이 엉망이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되고 나서 전혀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전혀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1위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 성남시가 전국 1위래. 시장 너무 행정적으로는 잘해. 그게 아니에요. 국민 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금 걷어서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개발 안 하면 재정 건전성은 1위가 되겠죠. 근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서울꼴 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돼 있고 어떤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정 건전성에서 자기 어떤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명박 시장이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일 잘하는 정치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갖다 예를 들어서 빚을 안 지면서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중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시장들이나 어떤 도지사들이 다 그래요. 정부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개발해서 빚을 많이 지게 돼요. 중용을 쉽게 말해서 지키질 않아요.
지금 민생을 보세요. 저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씩은 쉽게 말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요. 중국말 어수룩하게 해가서.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국민이나 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하나. 뭐 정부에서는 무조건 조심하고 뭐 은행에서 뭐 얼마 이상은 인출하지 말.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손님 하나도 아주 신종수법에 한번 또 당했더라고요. 우리 손님도 이렇게 와서 지인을 만났대요. 근데 그 지인이 하는 얘기가 핸드폰 가지고 자꾸 뭘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고, 이 핸드폰 가지고 만났는데 얘기하지 왜 핸드폰 가지고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핸드폰 잊어버렸대 그러는 거예요. 그 지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핸드폰을 일단 잊어버리면 일단 핸드폰 가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은 이제 이 핸드폰에서 새로운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보통 저도 핸드폰 바꿔보면 1시간 정도 있다가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옮기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데 무슨 보안 카드를 번호를 부르라고 그러고 계좌번호를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인도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는 인터넷 다 이제 텔레뱅킹 깔아놓으면 이제 그거를 깔기 위해서 이제 옮길라나 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의심을 안 했대요, 그 지인이. 그러다가 조금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핸드폰이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엄마 핸드폰으로 원격 그거를 해달라고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그 원격을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지인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딸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빌려줬대요. 이렇게 지인이 핸드폰을 이렇게 빌려줘서 딸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이 핸드폰으로. 그 핸드폰은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핸드폰을 전화를 딱 하니까 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서 막 보이스피싱이 이제 안 거예요. 알자마자 딸하고 좀 통화했어 하니까 막 지워지더래요, 핸드폰이. 그동안 이제 그 문자 들어오고 뭐 이게 다 지워지는. 그래서 이 지인이 112에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불러갖고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인도 이제 밥을 다 먹고 집에 왔대요. 그때 며칠 있다가 사이버 수사대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 지인한테. 며칠 전에 이제 눈앞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를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그러면서 이랬대요. 나 검사인데? 이랬대요. 검찰청인데?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렇게 하더래요. 소환장 보내겠다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했지. 그리고 이제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그런 전화 받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떴길래 자기 그 핸드폰도 또 이렇게 원격 저거 할까봐 이제 다른 핸드폰으로 그 전화를 했더니 진짜 사이버 경찰들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하는 얘기가 대뜸 보이스피싱의 어떤 공범 취급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확 상했대요. 그래서 아까는 나는 그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나는 검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소환장을 보내라 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전화 빌려준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보이스피싱이 이제 그 돈만 손해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자분께서는 혹시나 이제 이 지인하고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대요.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 이 사람이 내 정보를 알려줘서 같이 짜고 나 한 것 같은 의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이버 경찰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것도 의심이잖아요. 그 지인은 순수하게 정말 보이스피싱 같은 일당 같으면 자기 핸드폰 빌려주면서 딸하고 전화하라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정신이 없나 봐. 완전히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까지 다 의심을 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어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진짜 넋이 나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 그 지인하고도 어때요? 사이가 멀어지겠죠. 의심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이제 신뢰가 깨진 거잖아. 그러면 돈 잃고 지인 잃고. 그러면 그 지인도 굉장히 의심받았다는 그 사실로 하나로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잠을 못 잤대요. 그 지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중요한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나? 사이버 수사대도 의심하는 것 같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고. 자기는 순수하게 그냥 만나서 전화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외교적으로
그것도 정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나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건 교포들한테 당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우리나라 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하루에 두세 통씩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또 문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을 중국 대사에 장하성 그 중국 대사를 보내놨잖아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대사관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서 중국 공안에다 중국 그쪽에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치라고. 수십조가 이 보이스피싱으로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근데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강력하게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해서 근본적인 그 중국의 총책들을 다 검거를 해야 된다고. 그걸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또 영사관에서 그걸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뿌리 뽑아야지 국민들이 피해를 안 입는 거예요. 그게 법치거든. 검거가 안 되니까 우습게 보고 자꾸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득 해가지고 실패하고 나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측근이니까 중국 대사로 보낸 거 아니에요. 대사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애들 등록금 가지고 법인카드 가지고 룸사롱 가서 술 먹은 거 그것도 흐지부지 또 넘어가더라고요. 국민이 피해를 안 보려면 쉽게 말해서 정확한 진짜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정확히 항의를 하고 그 항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 있는 총책들을 다 잡아들이고 예산이라는 거는 국민 세금 갖고 예산이라는 거는 이런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많이 당하면 사이버 경찰대에다 교육비로 해서 예산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검거율을 높여야 어때요? 국민들이 피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법치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시장 한 번 더 할라, 도지사 한 번 할라, 대통령 한 번 더 할라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 안 하고 세금 안 쓰면 재정 건전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국 1위 할 수 있어요. 그건 국민학생도 할 수 있어요. 국민학생도 세금 거둔 거 안 쓰고 개발 전혀 안 해. 그러면 그 세금 거둔 거 가지고 전 시장이 돈 많이 빚진 거 갚으면 어때요? 빚 없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공급을 안 해갖고 당장 지금 이 아파트 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몇 년 뒤에는 또 폭등하겠죠. 이 세금 가지고 쉽게 말해서 개발을 안 하고 빚 갚고 나면 재정 건전성은 좋아지지만 또 집값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서민들은 어때요? 피해를 세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국민이 피해보지 않게끔 사이버 경찰대 이런 데다가 예산을 충분히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훌륭한 인재도 양성시키고 그래서 국민을 피해주는 그런 사람 다 잡아들이고 그게 정치예요. 기본이. 그냥 또 한 번 어떻게 한 번 더 해볼까 선거철만 되면 그냥 쉽게 말해서 화장 떡지떡지 해가지고 기본 바탕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웃고 예를 들어서 그 부자연스러워요 되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상한 얼굴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 좋아하는 거는 투박한 돌 같아서 좋아하는 거야. 다리를 벌리고 얘기를 하든지 끄떡끄떡 걷든지 말할 때 고개 흔들든지 그거는 아직 때가 안 묻어서 그런 순수한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다가가서 아픈 얘기 듣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소상공인이 뭐가 어려운지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전문가 만나서 상의하고 그걸 어떤 정책으로 만들고 이게 정치예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뭐가 어떻다 저떻다 TV 보기도 싫어. 이제 되지도 않는 패널들 나와갖고 이쪽 패널 말되지 않는 얘기하고 이쪽 패널 말되지 않는 얘기하고 국민들만 자꾸 갈라놓잖아. 자꾸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정치냐고요. 인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음이 굽은 소인배를 버리면 돼요. 그럼 인사 안 하고 자르면 돼. 그러면 백성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소인배를 등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버리게 되면 백성들은 다 신뢰하지 않고 등 돌리게 돼 있어요. 좀 외교적인 무능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외교적인 무능에 대해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미국 갔을 때 방송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어요. 가서 하나도 얻어온 거 없을 거라고. 제 방송 보면 알 거예요.
제 말대로 지금 몇 달 지나니까 똑딱 됐잖아요. 가서 쉽게 말해서 투자만 기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공장 지으면 될 거를 미국 가서 어때요? 공장 다 줘준다 그러고 투자만 잔뜩 해놓고 받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도 제가 방송했죠. 지금 보세요. 그때도 제가 그런 방송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수 쪽이 대통령이 나오는 걸 바라겠죠. 중국 좋아하고 맨날 중국 눈치 보고 예를 들어서 북한 옹호하고 그런 좌파 정권을 좋아하겠어요? 전 안 줄 줄 알았어요. 그때 막 LH 터지고 예를 들어서 코너에 몰리고 백신 못 들어오고 하도 언론에서 뚫겨 맞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얼굴 아직도 기억해요. 모더나 백신 그 CEO하고 전화해서 2천만 회 7월달에 들어오겠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안 주죠. 나 같아도 내가 미국 바이든이라도 안 줄 것 같아. 그때도 이렇게 방송했어요. 그러고 나서 백신 주사 안 맞으니까 지금 누가 제일 고통받아요? 제가 여기 부천에 있지만은 먹자골목 이렇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커요. 여기 부천에 나가보면 옛날에 맛있다고 바글바글하던 집이 손님 한 팀, 아니면 좀 뭐 먹고 싶어가지고 또 가면은 문 닫았어. 그러니까 5집 중에서 3집은 문을 닫아요. 그나마 연집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 그래갖고 싼 집 어디 뭐 치킨집 이런데 아주 싼 집에 가보면 2사람씩 꽉 차 있어. 4사람이 와서 테이블만 옮겨서 2사람씩 앉아서 치킨 먹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야? 거리도 뭐 한 1m도 안 떨어져 있어. 테이블만 나눠져 있지. 그 2마리에 뭐 12,000원 하는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테이블은 꽉 찼어요. 그런 집만 잘 돼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지금 4사람 앉는 거나 저렇게 해서 꽉 저 조그만 가게 꽉 차서 먹는 거나 뭐가 이게 방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현장에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듣고 또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막을 수 있게 중국 정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수사 요청을 하고 왜 그걸 다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용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해서 빗대서 개발하는 거하고 너무 또 선거를 위해서 또 재정 건전성 높이기 위해서 너무 또 개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윤희숙,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사주 푸는 건데 저도 하도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윤희숙 위원은 이 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술, 무인, 정사예요. 제가 이제 날짜를 이렇게 보면 이 사주도 조금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사주를 보려면 일단은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간이나 이 사주를 보면 대충 성격이 나와요. 그리고 건강이 나오고 또 운을 맞춰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주는 정사, 불이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좀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그다음 분위기에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딜 찾아가서 영업하고 거짓말하는 건 못해요. 근데 누가 내 사무실에 와서 내 바운드에서 일단 입이 떨어지면 말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화일주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그래서 이 작가들이 많아요. 제가 사주를 이제 한 30년 이상 보다 보면 이 정사일주들은 이 작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타고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호기심은 많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하지는 못해. 근데 머릿속 상상으로는 다 해요. 그러니까 글재주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서는 이제 사주에서 이제 인사가 있다. 그럼 사주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분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천간에 합이 있는지, 충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충이 있는지, 합이 있는지. 그러면 천간에는 정무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충이나 합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진에서 인사형을 하고 인술합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형중 봉합이라. 이 형중봉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딱 깼어. 그러니까 충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으로 깨진 거를 이렇게 붙이는 걸 이게 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형중 이렇게 봉합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융변에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용신인 이 경금에
이렇게 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장성이라는 건 역학에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데 있단 말이야. 나한테 용신이야. 근데 장성이야. 쉽게 말해서 아주 재정에 굉장히 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제 경험에선 그래요. 이게 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재정에는 아주 능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 경제 쪽으로 이렇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에 아주 밝은 사람을 참모로 둬야 돼요. 운을 보니까 제가 볼 때 내년에 이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이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분히 총리가 될 수 있다 하고 제가 예언을 할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건 이제 풀어보면 알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러면 이 사주를 그림으로 그리면, 근데 이 사주를 제가 왜 풀어보냐면 상대방을 알아야 내 편을 만들기가 쉽고 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렬이 형이 제 방송을 본다 그러면 좀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그리고 또 궁합이 좋은 사람은 제가 몇 명을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하고 제일 궁합이 좋은 사람은 김종인, 그다음에 한검사. 궁합이 제일 좋은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술합화까지 하니까 이 땔감도 많고 불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토가 있고 술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위에 조그만 금이 하나 있다. 물이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사주의 육친관계로 보면은 이 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불이 나를 낳았으니까 여자니까 이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없는 물이, 이 없다 그래서 남편 복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역학에서는. 일반적인 철학관에서는 다 그렇게 봐. 이게 뭐가 없으면 남편 복이 없고 남편이 없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물이 사주에 없으니까 너는 남편이 없어. 물론 이 사주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남편을 이렇게 숙살, 치는 사주예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천간에는 경금이 있지만 지지에는 금이 없어요. 그럼 지지에서 만약에 토가 들어올 때는 이 흙이 많아질 때는 어때요? 이 물은 나한테 남편인데 자식을 낳게 되면 이 토가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남편을 숙살, 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나한테는 남편이야.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근데 이 토가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겠죠. 특히 자식을 낳고 나서. 그러면 이 흙이 어때요? 이게 엎어지면은 이 물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남편이 없어지고 직업, 명예, 직업 이런 게 다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대표적인 상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격의 특징은 뭐냐면 성격이 이 정화일주의 성격하고 상관이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사주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이 정화일주는 낯을 가리면서 분위기를 많이 타고 특히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들게 되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욱해서 그걸로 잠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길 때까지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건들면 건들수록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주가 상관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 돼. 그리고 절대 이제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남편이든 친한 친구든 끝까지 상처를 주면서 이겨야 되는 게 상관의 성격이에요. 이 상관들은 또 상관들을 좋아해. 성격은 되게 아싸라거든. 그러면서도 이 정화일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잘 나갈 때는 확 이렇게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이 정화일주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아닌데 운이 토가 들어올 때는 이게 떨어질 때는 탕화살이 있어요. 항상 탕화살에 작용을 해. 그러면 이게 바닥까지 쭉 떨어져. 그럼 이 바닥에서 헤매는 게 한 달 정도 가요. 그럴 때는 어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바닥까지 떨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다 귀찮고. 그럴 때가 이제 이 토가 들어올 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토가 들어올 때는 마음이 막 혼란이 와.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은 조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훅 올라가는데 이 탕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막 헤매. 아무 의욕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쉽게 말해서 성실해요. 지각 절대 안 해. 제 시간에 딱 따고.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하다. 특히 정화일주의 이 물이라는 건 나한테는 직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화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거야. 없는 게 나한테는 소중한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이게 없으니까 직업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한테는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 사주가 남자의 어떤 부부관계를 좋아한다 이건 아니야. 그건 제가 건강했다 해서.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금이 없어요.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선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그럼 이 금이 없다는 건 어때요? 대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장이 막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변비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대장에 어떤 음식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대사가 안 되니까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부관계라든지 육체적인 관계는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뼈도 되게 약하겠죠. 또 이런 사주는 또 담배를 되게 싫어하겠죠. 담배 냄새를. 왜냐하면 이 목이 강한 사람들은, 이 땔감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땔감은 담배예요. 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이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를 아주 지나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담배 냄새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여자한테는 차궁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장에서 하는 일은 불이, 쉽게 말해서 이 불은 사물로 보면은 알코올, 석유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먹게 되면 불이 강해지겠죠. 그럼 물이 어때요? 말라버리겠죠. 물이 마르면 신장에서 어때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다. 제가 가끔 손님 오면 물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술 해독하는 그 능력이 안 되고 알코올 분해 요소가 보면 고기 끄덕끄덕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광도 마찬가지. 방광이란 오줌보예요. 근데 이 수기가 없는 사람들은 오줌보를 이렇게 꽉 짜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짜주질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짜다 마는 거야. 그럼 유독 방광염에 잘 걸리는 여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방광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항상 소변이 고여있겠죠. 소변이 고여있으면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에 들락날락. 왜냐면 조금만 물을 먹어도 어때요? 이만큼 차버리면 화장실 가고. 그게 우리 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화장실을 자주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필요한 건 어때요? 여자가 적이겠죠. 같은 여자들이 불이야. 이 상관들은 왜 항상 여자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불이 강하면 어때? 이 돌판이 뜨거워지겠죠. 돌판이 뜨거워진 걸 흙에다 부으면 어때요? 명예 손상을 시키고 뒤에서 험담을 하게 돼요. 그럼 같은 여자의 적이다. 이런 게 이런 사주예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 항상 여자들이 적인 사주. 그 다음에 자식은 어떻겠어요? 자식이 이 흙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런 상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식을 되게 엄하게 가리켜요. 막 때려서라도 버릇없는 꼴은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사주는 막 태어났다 그러면 난산하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자궁이 약하죠. 호르몬 많이 안 만들어지죠. 난자의 힘이 약하지. 그러면 아기가 어때요? 잘 못 자라겠죠. 그리고 이 토가 강해지면 이 물을 없애기 때문에 아기가 지면 막 화장실도 너무 자주 다니고 임신 중독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러니까 자식 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이게 많은 게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야. 그럼 불은 친구들이 여자들이라. 이 땔감은 엄마겠죠. 또 이 세 가지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럼 운을 맞춰보면 이 사주에서 운을 보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내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걸 용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용신은 물이 용신이고 이 금이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지금 운을 보면은 운을 맞추는 거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니까 물이 들어오거나 금이 들어올 때 내가 운이 좋아지구나. 그럼 뭐 역학 공부 조금만 해도 운을 볼 수 있어. 그 대신 이제 달력을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달력을 쭉 써놨는데 을목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을목이 항상 운을 맞출 때는 천간을 다 맞추고 지지가 들어올 땐 지지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운을 맞출 때. 그러면 천간에서 을목이 들어오면 을경합금, 을무, 을정. 그러니까 을경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과연 을경합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숙제예요. 이건 공부를 제대로 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천계의 흐름을 봐요. 이 경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괴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토가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경술은 절대 합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을에는 변하느냐? 여기 물이 예를 들어서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얘도 이 해수가 좋은 거예요. 이 경금을 만나서 을경합이란 건 뭐냐면 큰 바위에 이끼가 쌓이는 걸 을경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끼 쌓이는 것보다 물 먹는 나무가 더 좋겠죠. 이끼로 변하느니. 그래서 이 을목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으로 이 위에가 4년이에요. 21, 22, 23, 24까지는 을목이 들어오니까 이 을목은 땔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실은 20대 초반에 요 시기에는 안 좋았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31살 전에 요 해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30살, 29살, 28살 이때가 이제 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 물이 들어왔다. 그럼 이때가 이제 관운이 좋아지는 시기.
3년짜리라도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물이 들어오면 어때요? 직업이라든지 뭐 어떤 관이 좋아지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사주가 제일 요거 한 번만 더 맞춰볼게요. 31살 때 갑술이야.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갑경충, 무갑충 요런 것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무갑충도 하고 갑경충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충으로 봐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충을 안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또 어려울 거라고. 이럴 때는 충을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금의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무토가 나라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간목이 하나 있어. 이런 거 노하우인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무토가 간목을 침범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네들이 싸웠어 이렇게. 그럼 얘가 어때요? 얘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겠죠. 얘를 공격할 수가 있겠죠 뒤에서. 그러면 서로 견제를 하는 거야. 얘를 예를 들어서 충을 하려니까 얘하고 충도 얘가 어때요? 내 뒤에서 노리는 거야. 그 세력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뒤에서 공격을 할까봐 서로 싸움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으로 안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운이 바뀌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냥 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도 땔감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불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때도 나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문서운이라든지 일이 꼬이는 시기. 왜냐면 불이 강해지면 이 금이 녹아버리니까 돈을 못 버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술토 재밌죠? 이 술토 때는 뭐예요? 근데 이 흙이 쉽게 말해서 인술화가 되죠. 이 땅이 쉽게 말해서 불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바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어때요?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 뭐 이혼이라든지 남자하고 깨지는 운이에요. 그 다음 구설수가 생기고 관제수가 생기는 운이다. 근데 본격적으로 좋은 대운이 41살 때부터 개, 육, 물하고 금이 들어왔어. 10년 동안.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정계충, 무게아파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무토는 잘 변해. 이 임목이 목구토하기 때문에. 근데 개유는 이 개수는 이 유금을 제일 좋아해요. 찬물이거든. 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물로 보는 거야 이때. 이런 게 이제 역학 공부할 때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이런 걸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냥 그대로 물 들어오면 좋다. 변할 때가 있고 안 변할 때가 있다 하면 정기적으로. 그럼 이때 10년은 아주 좋았겠죠. 왜 이때 유금은 좋냐면 사유합금 했거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유합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사는 이 정화는 밑에 이 사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불이니까 같은 불이니까. 내가 내 불인데 내 불을 버리고 쉽게 하면서 유금하고 해서 금으로 변해? 절대 아니거든. 그럼 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이 천간이 예를 들어서 이 정화가 아니고 무토야 이럴 땐 변하는 거예요. 땅이니까. 아니면 뭐 해서 정화가 뭐 계사야 이렇게. 그럼 이 위에가 물이니까 물보다는 어때요? 이 유금을 더 좋아하는 게 때문에 합이 된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잘 보면 어떤 게 합이 되는지 어떤 게 예를 들어서 합이 안 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51세가 되면 임신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하고 그러니까 최고 좋은 운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이 임수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무임충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림한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 정화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목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내가 좋은 게 들어와서 이 나쁜 걸 없앨 때는 좋은 거야. 이럴 때는 뭐냐면 교통사고를 조금 당했는데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쁜 게 들어와서 날 때릴 때는 나쁜 거야. 그때 내가 다 손해보는 거야. 근데 좋은 게 들어와서 내 나쁜 걸 없애줄 때는 어떤 뭐 교통사고 조금 났는데 보상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인사신, 사명에 걸려있다. 사명살. 이렇게 사명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권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힘 있는 권력,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이런 권력. 그래서 이 신금이 들어와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인사신 사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좋은데 사명에 빠졌다는 거는 이 인사 사명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인사신이 나한테 나쁜 거야. 이게 만약에 이 사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럴 때는 관제수예요. 근데 나한테 좋은데 사명에 걸렸어. 그러면 내가 힘을 얻어서 권력을 얻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 좋을까 나쁠까? 그러면 제가 윤석열 총장은 어때요? 제가 사주를 많이 풀어. 땅이 작다 이 말이에요. 햇볕도 없어.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인술아파에서 화가 강하고 화하고 토가 되게 많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아주 좋아하는 사주예요. 궁합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막아줄 사람이야. 어떤 경제적으로 경선 때.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경선이 하게 되면 경제 문제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게 될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나 경제에 좀 밝은 사람들이 경제 쪽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려고 아마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다 들어주면 돼요. 인정해줘. 경제에 되게 밝네요. 인정합니다. 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 경제 쪽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선을 잡게 되면 그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인사만 잘하면 돼요. 좋은 인재를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북돋아주고 힘을 얻게끔 자율권을 주면 돼. 저 윤희숙 의원은 국무총리 쓰면 돼. 그러면서 법치를 지키고 그래야 국민들이 어때요?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고 또 정당하게 국가에서 편안하게 해주면 경제활동도 잘하게 돼 있고 항상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거 가지고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주면 돼. 그게 첫째가 인사예요. 얼마나 좋은 인재를 좋은 자리에 갖다 놓느냐. 그리고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게끔 그것만 하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길었냐?